베로니카는 미국 중서부의 조용한 작은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미국 전통 가정식을 고수했기 때문에 햄버거, 스파게티, 피자 같은 음식이 식탁의 주 메뉴였습니다. 외국 음식은 낯설었고 가끔 부모님과 중국집에 가서 먹는 탕수육과 짜장면이 그나마 베로니카가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캠퍼스에서 한국인 유학생 스라를 만나게 되면서 베로니카의 평범한 일상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스라는 유쾌하고 활발하며 새로운 문화를 나누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스라는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립다고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스라는 웃으며 베로니카에게 물었습니다. 베로니카, 김치 먹어본 적 있어? 베로니카는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습니다. 김치? 그게 뭐야? 스라는 환하게 웃으며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야. 배추를 발효시켜 고춧가루, 마늘, 생강 같은 양념으로 만들지. 매운맛, 새콤한 맛이 한데 어우러져 정말 맛있어. 베로니카는 스라의 설명을 흥미롭게 들었지만 솔직히 그다지 내켜 보이진 않았습니다. 발효된 배추라니 익숙한 개념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스라는 베로니카를 기숙사로 초대하며 김치를 한번 맛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했습니다. 베로니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스라의 권유와 밝은 미소에 이끌려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스라가 작은 접시에 담아온 김치는 붉고 반짝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투명한 유리그릇에 담긴 빨간 양념이 배추 위를 두껍게 감싸고 있었고 코를 찌르는 듯한 발효향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스라는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으로 한 점을 집어 베로니카의 접시에 놓았습니다. 이거 진짜 먹을 수 있는 거야? 베로니카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입을 베어 문 베로니카는 곧바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삭한 배추가 씹히며 매운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이 만들어내는 강렬한 맛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혀끝이 얼얼해졌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발효된 맛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와, 이게 뭐야? 엄청 강렬한데? 베로니카는 눈물을 찔끔 흘리며 물을 찾았습니다. 스라는 웃으며 처음엔 좀 강하지. 하지만 계속 먹다 보면 정말 맛있어져. 그냥 이걸 밥이랑 같이 먹으면 더 부드럽게 느껴질 거야. 라고 말하며 베로니카에게 밥 한 그릇과 함께 김치를 내밀었습니다. 베로니카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밥의 담백함이 김치의 매운맛을 중화시키며 한결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너무 강해서 놀랐는데 이거 먹을수록 뭔가 독특하고 맛있네. 베로니카는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먹고 싶지? 신기하네. 스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김치의 매력이야. 매운맛과 발효된 깊은 맛이 중독성을 주거든. 김치는 건강에도 좋아 발효 음식이라서 소화도 잘 되고 비타민도 많아. 시간이 지나면서 베로니카는 김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의 두려움은 호기심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스라가 소개해준 다양한 김치 요리들을 하나씩 시도하며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스라는 베로니카를 초대해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잘게 썬 김치와 밥을 프라이팬에 볶고 고소한 참기름과 노란 달걀 프라이를 얹어 완성된 김치볶음밥은 베로니카에게 충격적인 맛의 조화를 선사했습니다. 이건 대박이야. 김치가 이렇게 요리에 잘 어울릴 줄은 몰랐어. 베로니카는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김치전이었습니다. 바삭한 겉면과 촉촉한 속이 어우러진 김치전은 베로니카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이거 약간 크레페 같아. 근데 매콤하고 짭짤하네. 정말 맛있어. 베로니카는 김치전이 와인과도 잘 어울린다며 감탄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경험은 김치 샌드위치였습니다. 스라는 베로니카에게 김치를 썰어 햄과 치즈, 마요네즈와 함께 샌드위치에 넣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김치를 빵에 넣는다고? 말도 안 돼. 라며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한 입 먹는 순간 베로니카는 와, 이건 진짜 혁명적이야. 매콤한 맛이 햄이랑 완벽하게 어울리네. 라며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베로니카는 문득 오늘은 김치볶음밥이 먹고 싶어.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길로 슈퍼마켓에 간 그녀는 한국 식품 코너에서 김치가 담긴 유리병을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김치를 손에 든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게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도전적으로 느껴졌던 김치가 이제는 그녀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베로니카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한국에서 배추로 김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베로니카는 이 전통적인 문화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 했습니다. 김장이란 단순히 겨울철 음식을 준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 전통이기 때문이죠. 베로니카, 한국에서 겨울이 오면 배추로 김장을 한다는 걸 들어본 적 있어? 스라는 베로니카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김장이란 한국의 겨울을 준비하는 행사야. 가족들이 모여서 큰 배추를 다듬고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서 김치를 담그지. 이건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야. 마치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겨울을 이겨내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베로니카는 그 말을 듣고 흥미롭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재미있겠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화적 의미가 있어? 베로니카는 여전히 김장의 문화가 궁금했습니다. 스라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김장이 아주 특별한 일이야.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웃들과도 나누고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준비하는 거야.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와서 함께 김장도 해보고 그 경험을 직접 느껴보는 건 어떨까? 한국의 겨울은 단순히 차가운 날씨만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한 정과 가족의 사랑이 함께하는 계절이니까. 베로니카와 스라는 겨울이 깊어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들은 두꺼운 외투를 여미며 길을 걸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차갑지만 그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공항 밖은 이미 겨울 분위기로 물들어 있었고 거리를 채운 사람들의 손에는 두툼한 장갑과 목도리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반짝이며 거리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베로니카는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와, 정말 다르네. 한국의 겨울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특별해. 그녀는 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스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이곳의 겨울은 정말 특별한 느낌이야. 특히 김장을 준비하는 집들이 많아서 거리마다 김치 냄새가 퍼지기도 해. 두 사람은 공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매우 효율적이고 베로니카는 그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역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잘 정리된 노선과 깨끗한 역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라는 베로니카에게 지하철의 이용 방법을 친절히 설명해 주었고 그들은 함께 표를 끊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이 속도를 내며 터널을 지나고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의 풍경은 색다른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서울의 높은 건물들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하얀 눈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차갑지만 지하철 안은 따뜻하고 아늑해 두 사람은 그 안에서 잠시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정말 매력적이네. 얼어붙은 거리에 반짝이는 불빛들,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표정까지. 베로니카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스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국의 겨울은 마음까지 따뜻해져. 이제 우리가 집에 도착하면 본격적으로 김장도 해보게 될 거야. 그들은 웃으며 대화했고
서울의 겨울 풍경과 대중교통 속에서 점점 한국의 일상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스란의 집은 서울 외곽의 전통적인 주택으로 마당에는 오래된 장독대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곳은 특별한 활기를 띠는 곳입니다. 집 안에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 김장을 준비하는데 스라이 모들까지 모두 합세해 여느 때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장 준비를 위한 재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큰 배추는 물론이고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무, 배, 양파 등 김치 양념을 위한 재료들이 마당과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베로니카는 그 광경을 보고 눈이 커지며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랑 재료들이네. 이렇게 큰 김장은 처음 봐. 그녀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축제 같았고, 베로니카는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을 깊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라는 베로니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김장을 하는 거야.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하면서 겨울을 준비하는 거지. 이제 본격적으로 김장에 돌입해볼까? 베로니카는 스라의 제안에 고무장갑을 끼며 김장 준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서로 도와가며 일하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배추를 깨끗이 씻고 소금을 뿌려서 절이는 작업은 예상보다 힘들었지만 그만큼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스라이모들은 빠르게 김치 양념을 준비하고 큰 통에 담긴 배추 속에 양념을 고루 넣으며 능숙하게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베로니카는 처음에 그 많은 양을 다 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가족들이 모두 함께하니까 힘이 나서 점점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건 정말 좋은 체험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겨울을 이렇게 직접 경험하게 돼서 정말 기뻐. 베로니카는 마음속으로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한국의 전통과 따뜻한 가족의 정을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베로니카는 스란의 집에서 김장하는 풍경에 감탄하면서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집에 모인 사람들 중 대부분이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김장에 참여하는 건 처음 봐. 한국의 겨울을 이렇게 깊이 체험하는 기회는 정말 뜻밖이네. 베로니카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집안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 모두가 김장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러 언어가 오가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모습은 그야말로 국제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스라는 베로니카에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외국인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시는데 학생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매년 김장에 초대하셔서 함께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외국인들이 김장에 참여하는 게 우리 가족에게도 특별한 일이야. 베로니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정말 멋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국의 전통을 배우고 나누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야. 그날 김장 작업은 예상보다 더 즐겁고 다채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국적의 학생들은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지며 서로 협력해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우고 즐겁게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베로니카는 그 속에서 한국 문화의 따뜻함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일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라의 부모님은 학생들에게 김장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함께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통해 한국의 전통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음식 문화와 가족,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학생들은 마치 하나의 큰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베로니카는 앞치마를 착용하고 김장을 시작하자마자 고춧가루가 튀면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묻은 고춧가루를 보고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김장하는 맛이네. 베로니카는 장난스럽게 고춧가루가 묻은 손을 휘휘 흔들며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배추를 손질하면서 양념이 고루 배게끔 한 입씩 정성스럽게 다듬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배추 한 장을 입에 넣어보며 맛있다. 라며 눈을 크게 뜨고 즐겁게 말했습니다. 이 배추 맛이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어. 고춧가루만큼이나 뜨거운 양념이 들어가면 더 맛있겠네. 스라는 베로니카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김장은 정말 정성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그만큼 맛있는 결과물이 나와 이 맛을 느끼려면 한번 직접 해보는 게 최고야. 몇 년 후 베로니카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작은 한국 음식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김치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베로니카는 그곳에서 항상 자신이 김장을 처음 배웠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건 스라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어요. 베로니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와 사랑, 그리고 친구의 마음을 전하는 다리 같은 존재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게 울려 퍼졌고 그 말은 수많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강의 중간중간 한국의 김장 문화와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김치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 사람들 간의 정을 나누고 가족과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치 만드는 법을 알려주며 베로니카는 처음 한국의 집에서 배웠던 그 따뜻한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스라 이모들과 함께했던 김장, 배추를 손질하며 나누었던 웃음소리, 고춧가루가 튀어 손에 묻었을 때의 그 기분 좋은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만든 김치는 이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소중한 다리가 될 거랍니다. 베로니카는 참가자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음식이 사람들 간의 문화적 벽을 허물고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힘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로니카의 워크숍은 그 이후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참가자들은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김치와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베로니카는 스라와의 만남을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김치라는 음식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특별한 매개체가 될 수 있는지 아름답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베로니카가 스라와의 만남을 통해 김장 문화와 한국의 따뜻한 전통을 배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모습은 정말 멋집니다. 베로니카가 김치를 만드는 방법을 전파하며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깊이를 전달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겨울철 김장을 담는 한국 문화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중한 전통임을 잘 보여줍니다. 베로니카의 워크숍이 더욱 많은 외국인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김장이라는 경험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따뜻한 마음을 느끼면 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